부모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해줘야 되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 역할과 주어야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어깨가 무거워요. 그래서 이러한 깊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은 부모가 곁에 없어도 편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가 곁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부모가 곁에 있어서 더 불행합니다. 뭔지 알겠어.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이부터 연세가 많은 분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이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것이 저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는 왜 나한테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는 도대체 부모가 돼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상처를 안고 끊임없는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작건 크건 그 상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왜 지금 우리는 이 상처로 인해 아파하며 우리는 이 상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 놀지도 않고 아마 딸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잠도 안 자고 옆에서 지켰을 겁니다. 네, 졸면 깨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이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굉장히 열심히 자기를 키우는데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데 한편 고맙고 한편 엄마가 어떨 땐 너무 힘들고 싫어요. 왜? 이 엄마는 과도하게 통제를 하는 부모입니다. 근데 왜 그런 적당한 통제는 필요합니다만 과도한 통제는 상대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통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어머니는 침습적인 엄마입니다. 마치 화선지에 물이 쫙 스며들듯이 본인의 영향력을 쫙 끼치고 있는 거죠. 가스라이팅.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사람인 부모가 상처를 줬을 때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를 좋아도 하지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엄마가 굉장히 힘들고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이분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인 부모가 상처를 줬을 때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고 억울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때로는 굉장히 부모가 싫은 마음이 드는 그 마음도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좋은 부모란 학술적 용어로는 good enough, holding environment를 제공하는 parents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나랑 다른 독립된 개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아이의 생각과 느낌과 의견을 존중하고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나한테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이의 내면이 건강해지고 내면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돕는 부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그렇게 봤을 때 이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과 또 이 딸이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는 상당히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이에 따른 마음과 이거에 대한 나의 삶에 끼친 영향 이것을 잘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이 극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다고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키웠는데 무슨 그렇게 뭐 상처를 받았다고 뭐를 맞아. 이렇게 말을 해? 맞아.
그럼 뭐 저기 오은영 박사는 맨날 나와가지고 부모가 준 상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당신도 부모 없으면 못 태어났어요. 부모가 다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뭐 좀 안답시고 나와 있는 건데 맨날 무슨 부모 상처를 얘기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다 부모 탓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부모는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혹시 이 어려워하는 문제에 영향을 준 부분은 없나? 이걸 알아차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가 힘들어하는 면이 있다면 또는 내가 이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면이 있다면 내가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까? 이 어려워하는 면에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역할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송강호 씨가 그 영조로 나오고 유아인 씨가 사도세자로 나온 영화 사도를 혹시 보셨습니까? 예, 사도 봤습니다. 네. 긴 말 하지 말자. 자결하라. 네, 이 사도세자에 대한 영화는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부모 자녀 관계를 다룬 영화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요? 네, 이 사도를 보면 아마 영조도 아들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조가 바라는 아들은 아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왕권을 단단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아주 유능하고 그런 아들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채찍질을 합니다. 그 영화의 장면에서는 아주 어린 사도가 본인의 스승이 낸 문제를 쫙 얘기를 해나가는데 그중에 한 줄을 빠뜨립니다. 여기에 영조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그맣게 말하면 크게 말하라고 하고 큰 소리를 내면 너 내 자리에 넘보냐 그러면서 또 화를 내고 마치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아이가 울면 바보처럼 왜 울어? 그래서 안 울고 이렇게 하면 얘 봐라 눈을 딱 부시네 이렇게 나온다든가 어쩌라는 건지. 어쩌라는 건지 진짜 아이 입장에서. 또 부모가 이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자녀는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불안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우리 맨날 금쪽에서 말하는 촉각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 촉각이 예민해져 극도로 이 감각이 예민해져서 의대증이라는 한 종목이 아마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의대증, 사도세자의 의대증 이렇게 해서 다른 옷 가져. 오늘 아침 새로 만든 용품이 옵니다. 임금을 만나러 가려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걸 20벌, 30벌을 입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물리고 다시 입고 했던 이분이 이제 극도로 불안이 심해져서 공포스럽게 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만 해도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현실 검증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나인들을 해친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모든 자극을 차단하기 위해서 관에 딱 들어가 있고 어머. 관에 딱 들어가 있고 어머.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근데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영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세자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좀 이상해진 거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관 속에 들어가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어야지만 됐었던 이 사도를 생각해보면 이분이 너무 가엾죠. 너무 가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나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영조는 사도가 뒤주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을 꺼내서 비가 오는데 안고 통곡을 합니다. 내가 바란 것은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를 낳고 내가 얼마나 기뻐서 너를 낳은 이 기쁨에 글을 쓰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영조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조만의 사랑의 방식이 사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아마 영조대왕은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그거를 과연 느꼈을까? 의문이죠. 그래 어려워. 손끝에
우리가 일상에서 강박적 양상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요, 저도 강박 있어요. 어떤 강박이 어떤 게 있어요? 있냐면 아마 저랑 우리 형돈 씨나 현 씨는 아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볼펜이 있어요. 볼펜? 아 있어요. 네. 이렇게 좀 지니고 있어야지 머리에서도 술술술 나오는 거 같고 말로도 술술 나오는 것 같은데 부적처럼. 아니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 촬영하고 나서 그 볼펜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항상 네. 녹화 끝나면 그 얘기하세요. 볼펜도 잘 챙겨주세요. 어떡해. 근데 그걸 네. 잃어버리셨어요? 네, 뭐 잃어버렸는데요. 인생이란 언제나 내 앞에 당면한 상황을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처리하고 사는 겁니다. 와, 진짜 뭐 거의 어쩔 수 없는 부인이시다. 거지. 우리가 오은영 박사님에 대한 또 뭐 또 재밌는 게 있죠? 자, 저 보시면 우와. 이런 거 구하기 힘든데. 우와. 이런 거 구하기 힘든데. 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인형인데. 무슨 인형이지? 마루 인형이잖아요. 마루 되게 뭔가 마루 인형. 의외예요. 아, 귀여워. 애기 인형도? 어머. 아니 선생님 언제부터 인형을 좋아하신 이거 거예요? 뭐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인형 놀이를 좋아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성인이 돼서 제가 모은 건데요. 제가 인형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왔던 이 여주인공들의 캐릭터 인형들을 좀 모으는 면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현재 몇 개 정도 갖고 계세요? 근데 한 5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50개.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여기서 좋아하는 인형은 인형 궁금해요. 아끼는 네, 캐릭터. 아끼는 오드리 헵번입니다. 엄마의 형이 닮았어. 선생님이랑 닮았어요. 진짜 야, 천이야. 닮았어요. 친구보다 더 잘해주는 거 아니냐? 닮았어요.